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립기상박물관에서 만난 추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추구기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국립기상박물관은 경희궁 뒤편 언덕 위에 한양도성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국립기상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일찍이 이곳에 기상대가 있었던 곳이라서 이 송월동에서는 흔히 기상대라고 이렇게 익숙했었던 자리에 현재 국립기상박물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시민대학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 언덕편을 올라가게 되면 국립기상박물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1932년도에 경기도립 경성추구소로서 신축이 되었고 1939년도에 2층 건물이 새로 증축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8년부터 61년까지는 국립중앙관상대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1998년도에 기상청이 서울 동작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기상관측의 가장 중심지였던 것이고 현재는 서울기상관측소와 국립기상박물관이 이 자리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이 경희궁터 이 한양도성 옆에 자리 잡은 곳에 그를 잡았었던 것이 바로 이 기상청이었고 이 기상청 예터 표지석 뒤편에 보이는 이 흰색 건물이 현재 이렇게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찍이 관상대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계절 관측목으로 심어졌었던 나무들이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서울의 단풍 시기를 정하는 하나의 표준이 되고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복숭아나무와 같은 이런 계절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나무들도 함께 있고요. 또 다양한 관측기구들이 이 마당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빗물의 양을 측정하는 우량계실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현대적인 관측 장비들과 더불어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될 것은 조선시대에 이런 기상 관측의 제도가 마련이 되게 되면서 제도화되게 되는데 특히 이 추구기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다양한 관측기구와 관측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하나의 계기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로써 지금과 마찬가지로 관상감에서 궁이나 도성 내에 이런 각종 측정기구들을 설치를 하고 이런 천문을 관측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왼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 15년 경복궁 경회로 북쪽에 천문대를 세우고 이곳에서 혼천이로 천문을 관측했었던 것을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세종대왕 하게 되면 이런 기상 관측과 관련되어서 특히 그 추구기를 발명한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양보다 앞서서 이 세종조 때에 발명된 추구기는 우리의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자랑거리로 이렇게 배워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조선의 추구기가 사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1441년경에 발명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우량 측정을 목적으로 이렇게 고안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결국 조선의 과학기술이 집합된 발명품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결합해서 비의 양을 재도록 했고요. 이것을 올려놓는 추구대와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궁궐 내에서도 여러 곳에 이렇게 추구대가 설치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동골도에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각종 전체 관측 기구들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궁궐 내 곳곳에 추구대, 간이 아니면은 이 풍기대와 같은 관측기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추구기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서 당시에 이러한 비의 양을 재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추구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추구대를 설치 운영했었던 것이 특별히 임진 비응자 호란을 겪게 되면서 중단되게 되면서
이 추구기의 주척 자체도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을 영조 때 삼척에서 발견되었던 포백척 등을 기준으로 해서 도량형 제도가 정비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의 추구기 표준이 마련되었고 영조 때의 추구대 표준이 제정되면서 조선의 이 추구 제도는 20세기 초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세종대왕 하게 되면 이 추기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을 따져보면 사실 이 문종이 세자시설에 처음 추기를 발명했고 이것을 세종께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설로 최근에 밝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추구대, 추구기 또 그와 수량을 재는 이런 척, 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러한 비의 양을 재는 데 관심을 두었었던 것이고 그 중에 오늘날 이 공주 충청 가명에 남아 있었던 이 추구기는 국보로서 지정이 되어서 오늘날 이 박물관에서 이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모양인 이 추구기가 발명되는 것 자체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당연히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벼농사 중심의 농경 사회였고 결국 풍흉이 벼농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이 국가재정과 연결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 벼농사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 벼농사에는 이 비가 얼만큼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농사 현황 파악에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손가락을 이용한 측정법을 사용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이런 계량의 방법을 통일하고 과학화할 필요가 있게 되면서 일정한 그릇 형태의 소위 일정한 규격의 차를 사용해서 측정하게 되었고 이를 전국적으로 취합하게 되면서 결국 이 추구기의 이런 전국적인 보급이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의 업적은 문종이 만든 추구기를 이용해서 조선 전역의 강우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굴에서 만날 수 있는 추구기와 추구대 사진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전국에 지금 과학적인 시설을 갖춘 기상대들마다 이렇게 추구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 추구기와 추구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전문 관측의 어떤 과학화와 체계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상 박물관에서 이 국보로 지정된 이 추구기를 만났던 의미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